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박봉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정평가론의 6방법 중에 세 번째인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장에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격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리를 이동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답니다.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평가 의뢰가 딱 되자마자 이번에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어디에서 찾냐면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찾겠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평가 의뢰된 대상 부동산 자체가 감정평가의 시점인 가격 시점에 거래된 사례는 없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시장에서 대상 부동산과 평가 의뢰된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부동산을 찾는 겁니다. 그럼 이 똑같은 부동산이 만약에 가격 시점에 10억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다면, 10억에 거래가 됐다면 대상 부동산 자체가 가격 시점에 거래가 됐어도 얼마를 받았겠다? 10억. 그럼 시장에서 얼마니까? 10억이니까 이 부동산의 가격은 10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감정평가사가 시장에서 찾는 건 대상 부동산을 찾는 겁니까?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부동산을 찾는 거다?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부동산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부동산이 거래된 사례와 비교해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자면 A가 가진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 화곡동이랍니다. 김포공항 옆에. 그때 이 부동산 자체가 중대를 갖추고 있는데 이 중대일이 뭐냐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앙냉난방 장치, 대리석이 깔려있고 엘리베이터가 달려있답니다. 그 다음 한 층당 연면적이 이때 1000제곱미터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물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답니다. 그럼 이제 평가 의뢰가 딱 되자마자 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대상 부동산이 됐답니다. 그럼 이 부동산의 가격을 시장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 평가 의뢰된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부동산을 찾습니다. 그런데 신받답니다. 바로 옆에 똑같은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지역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5층짜리 건물로서 중대일 똑같이 갖추고 있고 면적도 1000제곱미터랍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똑같답니다. 똑같다. 그런데 이때 감정평가 의뢰된 시점이 언제냐면 2012년 땡땡월 땡땡일인데 이때 마찬가지로 얘가 감정평가된 시점, 가격 시점에 똑같은 시점에 거래가 됐답니다. 그럼 얘 거래된 시점이 지금 언제랑 똑같다? 가격 시점과 동일하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격 시점에 거래가 된 사례라면 그리고 얘가 거래가 됐을 때 특별한 사정, 급하게 매매가 됐거나 친인척 간의 거래를 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다라면 그때는 이 부동산이 거래가 됐으니까 이제 이 부동산을 뭐라고 하냐면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사례가 되는 부동산, 사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사례 부동산은 언제 나오는 거다?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 부동산의 가격이 사례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10억에 거래가 됐다면 지금 이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과 물리적으로 똑같습니까? 예, 지금 물리적으로 동일하더라. 물리적 동일성을 띈다. 그 다음 지금 화곡동으로 지역이 똑같습니다. 지역적 동일성을 띠고 있더라. 그리고 이때 시점도 똑같답니다. 시점이 동일하더라. 그 다음 또 하나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됐답니다. 그럼 지금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고 시점이 동일하며 지역이 동일하며 물리적으로 동일한 건 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사례 부동산이 뭐랑 대상 부동산과. 그럼 지금 결국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이 똑같으니까 이 사례 부동산이 거래된 사례가 얼마라면 10억이라면 대상 부동산이 가격 시점에 거래가 됐어도 얼마에?